외눈박이 거인 키클롭스, 그리고 힘을 다루는 지혜, 오디수스와 우리의 삶. 오디시스가 키클롭스 폴리페모스와 맞닥뜨리는 장면은 오디세이아에서 가장 유명하고 극적인 모험 중 하나다. 아름다운 자연이 펼쳐진 섬, 그 한가운데 있는 동굴, 그리고 무법의 세계를 상징하는 거대한 외눈박이 거인 스토리이다. 이 이야기는 단순히 영웅과 괴물의 충돌을 다룬 것이 아니다. 오히려 거칠고 원초적인 힘이라는 것이 무엇이며 그러한 힘 앞에서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지를 상징적으로 보여준다. 여기서는 키클롭스의 나라에서 벌어진 사건을 중심으로 우리 내면과 바깥 세상에 존재하는 거인과 어떻게 관계 맺을 것인지 살펴보고 삶에서 힘을 현명하게 사용하는 방도를 모색해보고자 한다. 외눈박이 거인 키클롭스들은 그리스 신화에서 인간의 손을 전혀 거치지 않은 자연 그대로의 힘을 상징한다. 그들은 밭을 일구지 않아도 저절로 자라는 곡식과 과실을 먹고 살며 법이나 공동체 의식 없이 오직 가족 단위로 행동한다. 이들에게는 부끄러움이나 죄책감 같은 도덕적 감각이 없다. 무엇이든 원하면 곧장 손에 넣고 누군가를 해치더라도 죄의식을 느끼지 않는다. 한편 인간 세상에서 키클롭스 유형의 인물들은 대개 거만한 상사, 조직폭력배 두목, 권위적인 부모 등으로 나타난다. 이들은 권력을 제멋대로 휘두르며 사회적 합의나 약속도 무시한다. 우리가 맞닥뜨리는 무자비한 권력이나 억압적 힘이 모두 이런 키클롭스의 모습을 닮았다고 볼 수 있다. 하지만 키클롭스는 꼭 바깥 세상에만 존재하는 것은 아니다. 정신분석학에서 말하는 이드 혹은 리비도의 형태로 우리 내면에도 언제든 폭발할 수 있는 본능적 에너지가 숨어있다. 프로이트가 말한 조직화되지 않고 본능적 욕구를 충족하려는 거친 에너지가 바로 그것이다. 칼 융도 리비도를 권력이나 도덕 같은 힘의 제재를 받지 않은 자연 그대로의 욕망이나 충동이라고 설명했다. 우리의 욕망이 너무 미약하면 삶에 활력이 오고 반대로 너무 넘쳐나면 유욕과 탐욕으로 치달아 파멸을 맞는다. 키클롭스는 이렇듯 힘이 가져다주는 가능성과 동시에 그 힘을 다루지 못했을 때 닥칠 위험까지도 상징한다. 호메로스는 키클롭스라는 거대한 힘에 짓눌려 생존마저 위협받을 때 그 상황을 어떻게 헤쳐나가야 하는지 오디세이아를 통해 보여준다. 오디세우스는 부하 선원들과 함께 키클롭스 폴리페모스의 동굴에 들어가다가 꼼짝없이 갇혀버린다. 이 무례하고 폭력적인 괴물은 인간을 산채로 잡아먹으면서도 제우스조차 두려워하지 않는다. 오디시스는 처음에 문명화된 사회의 논리로 폴리페모스를 설득하려 했다. 우리는 제우스의 보호를 받는다. 손님을 환대하고 예물을 내놓으라. 그러나 이는 완전히 무용지물이었고 오히려 폴리페모스의 분노를 불러일으키기만 했다. 이처럼 문명세계에서 통용되는 도덕이나 관습은 본능적 힘이 지배하는 공간, 즉 키클롭스의 나라에서 아무런 효력을 발휘하지 못한다. 동굴 안에서 동료들이 하나둘씩 잡아먹히자 오디세우스에게는 극단적으로 두 가지 선택만이 남아 보였다. 키클롭스를 죽이고 탈출한다. 키클롭스에게 당해 전멸한다. 그런데 만약 첫 번째를 택해 거인을 죽이면 동굴 입구를 막고 있는 거대한 돌을 치울 수가 없다. 결국 안에 갇혀 굶어 죽을 뿐이다. 반대로 두 번째를 택해 괴물에게 전력을 내주면 일행은 물론 모든 여정이 거기서 끝나고 만다. 이 절체절명의 순간 오디세우스가 선택한 것은 제3의 길이었다. 그는 폴리페모스의 본능적 힘을 역이용하기로 한다. 이것은 마치 무술 합기도가 상대의 힘을 정면으로 막거나 겨루지 않고 그 힘을 되돌려 쓰는 원리와 유사하다. 오디시스는 폴리페모스를 한 번에 죽이지 않고 대신 그의 눈을 멀게 했다. 괴물은 돌문을 직접 치워야만 가축을 내보낼 수 있으므로 오디세우스 일행이 도망칠 통로를 스스로 열게 된 셈이다. 오디세우스는 취해 골아떨어진 폴리페모스의 외눈을 공격함으로써 상대의 시야를 빼앗았다. 거인은 여전히 막강한 힘을 갖고 있었지만 자신의 약점을 간과한 채 경계심 없이 잠이 들었기에 패배할 수밖에 없었다. 키클롭스는 눈이 하나밖에 없다. 그리스인들은 두 눈 중 하나는 바깥 세상을 보고 다른 하나는 마음속을 본다고 믿었다. 즉 내면을 들여다보는 눈을 잃은 것이 키클롭스다. 상대방의 감정이나 상황을 통찰하지 못하고 자기 내부의 본능적 욕망만을 충족하려는 존재가 바로 외눈박이 거인이다. 키클롭스가 깊이에 대한 개념 없이 움직인다는 것은 다른 사람의 고통이나 반발, 더 나아가 자기 자신의 장기적 파멸까지도 전혀 의식하지 않는다는 뜻이다. 그들은 항상 정면 승부만을 추구하고 복잡한 전략이나 우회로에는 관심도 없다. 내면의 성찰 없이 한 가지 목표에만 눈이 꽂혀 돌진하기에 주변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 제대로 살피지 못한다. 이러한 태도는 한편으로 단순하고 강력한 추진력을 제공하지만 동시에 자기 파멸로 이어지기 쉬운 치명적 약점이 되기도 한다. 우리는 일상에서 다양한 형태의 키클롭스와 만나고 그 거센 힘에 맞서거나 혹은 무력감을 느낄 때가 있다. 회사 조직의 권위적인 상사, 폭군 같은 부모, 무모한 지시를 내려오는 리더, 혹은 자기 내부에서 끌어오르는 거친 욕망 등이 그 예다. 여기서도 오디세우스가 동굴에서 겪었던 문제와 같은 딜레마가 반복된다. 키클롭스를 죽이는 경우 내면의 본능적 욕망을 억누르거나 바깥 세계의 부당한 권력을 정의감 혹은 도덕심이라는 이름으로 완전히 없애려 들 수도 있다. 하지만 그렇게 하면 자칫 우리에게 필요한 에너지까지도 함께 사라진다. 오디세우스가 만약 폴리페모스를 초장에 죽였더라면 돌덩이를 치울 거인의
힘이 사라져 모두 동굴 안에서 굶어 죽을 운명이었을 것이다. 내부적으로도 마찬가지다. 우리의 욕망이 전혀 없어져 버리면 삶을 향한 열정과 동력이 말라버린다. 키클롭스에게 죽임을 당하는 경우, 반대로 거친 본능이나 부당한 외부 권력에 완전히 굴복하면 우리의 자율적 여행은 여기서 영영 중단된다. 키클롭스 폴리페모스처럼 아무것도 규율하지 않는 폭력적 힘이 득세하면 공포와 대결이 난무하고 자기 연민만이 가득한 삶에 빠진다. 자제력과 균형 감각을 잃은 무절제한 힘은 결국 스스로를 파멸로 몰고 가거나 주변을 무너뜨리다가 마지막엔 자신도 도태되고 만다. 오디세스는 본능적 힘을 그대로 없애지도 또 그 앞에 굴복하지도 않았다. 오히려 그 힘을 교묘히 활용해 길을 열어 탈출했다. 이는 본능의 에너지를 잘 다루면서 동시에 이성을 유지하는 줄타기에 해당한다. 이 상황에서 핵심적인 전략은 합기도 방식이라 할 수 있다. 상대를 정면에서 꺾으려 들지 않고 그 힘을 역이용한다. 폴리페모스를 죽이지 않고 눈만 멀게 한 뒤 스스로 돌덩이를 치우게 만들어 길을 열게 했다. 우리의 삶에서도 부정적인 권력자나 조직이 있다고 해서 무조건 들이받기만 하거나 완전히 피해 다니기만 하는 것은 능사가 아니다. 오디시스처럼 자신의 조건을 내세우며 상대방의 힘을 슬쩍 활용하고 눈에 띄지 않는 곳에서는 충분한 준비를 해두어야 한다. 단, 이러한 우회와 인내, 전략에는 훨씬 많은 정신적 에너지가 필요하다. 직접 싸우고 이기기보다 혹은 완전히 도망치기보다 훨씬 복잡한 접근이다. 그러나 오디세우스의 예가 보여주듯이 결국 그것이야말로 지혜로운 생존이자 진정한 승리의 길이다. 폴리페모스가 눈을 잃고 분노하며 자신의 아버지 포세이돈에게 복수를 청한 뒤 오디세우스는 바다에서 더욱 긴 고난의 시련을 겪게 된다. 바다의 신 포세이돈은 심해, 즉 의식 아래 감춰진 거대한 무의식의 영역을 상징한다. 이는 곧 우리가 알고 있는 논리나 표면적 지식만으로 해결할 수 없는 훨씬 깊은 차원의 힘이다. 포세이돈은 마음먹기에 따라 바다의 너울이 되어 오디세우스를 한없이 고통스럽게 만들 수 있었지만 결국 그를 완전히 죽이지 않았다. 대신 오디세우스로 하여금 끊임없이 우회로를 찾게 하고 알지 못했던 영역들을 탐색하게 만들었다. 그 과정에서 오디세우스는 새로운 인물들을 만나고 전혀 다른 시각을 배우며 자신이 얼마나 약한 존재인지를 깨닫게 된다. 결국 이 모든 과정이 끝나야 오디세우스는 비로소 깊은 바다의 신 포세이돈과 화해할 수 있었다. 이는 곧 우리 안에 자리 잡은 무의식적 힘 혹은 세상에 흐르는 거대한 자연의 에너지와 대면하고 그에 순응하거나 함께 협력해야 비로소 온전한 귀환이 가능하다는 점을 시사한다. 힘을 대하는 태도 그리고 오디시스적 지혜. 우리는 누구나 크고 작은 키클롭스를 만난다. 그것은 때로 외부 세계의 횡포일 수도 우리 안에서 용솟음치는 본능적 욕망일 수도 있다. 키클롭스 앞에서 극단으로 치우치면 안 된다. 거인을 곧장 죽여버리거나 거인에게 먹히는 두 선택지만 존재한다고 착각하면 우리는 동굴을 결코 빠져나올 수 없다. 오디시스가 보여준 제3의 길은 힘을 죽이지도 않고 그대로 굴복하지도 않는 길이다. 즉 자연스럽고 강력한 에너지를 적절히 인정하고 동시에 이성이 그것을 통제할 방법을 강구하는 것이다. 한마디로 말해 힘과 균형 있게 공존하는 지혜다. 때로는 상대의 요구를 살짝 들어주되 우리가 필요로 하는 조건을 놓치지 않고 상대가 보지 못하는 지점에서 우리의 잠재력을 키워야 한다. 이 여정은 결코 쉽지 않다. 잘못하면 키클롭스가 우리를 통째로 삼키고 또 잘못하면 우리 스스로 키클롭스를 죽여 동굴 속에 갇힐 수도 있다. 그러나 키클롭스와 함께 일하는 방법을 터득한 사람은 궁극적으로 더 먼 곳까지 여행을 이어갈 수 있다. 삶 속에서 힘을 제대로 다루는 사람은 결핍도 과잉도 아닌 알맞은 형태의 리비도를 발휘해 세상에 자신을 드러내고 목표를 성취하며 자기다운 길을 찾아갈 수 있다. 결국 힘 자체는 선도 악도 아니다. 그것은 우리를 무너뜨릴 수도 더 높은 곳으로 데려갈 수도 있다. 중요한 것은 그 힘과 어떻게 관계 맺느냐에 달려있다. 키클롭스 폴리페모스를 만난 오디세우스가 온갖 시행착오 끝에 탈출하고 또 포세이돈의 끊임없는 방해에도 불구하고 고향 이타카로 돌아갈 수 있었던 것은 자신의 내면과 바깥 세상에 존재하는 거대한 에너지를 끝끝내 외면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 에너지를 현명하게 길들이고 필요할 땐 그 힘을 끌어다 썼으며 끝내 바다와 화해하는 법을 배웠다. 키클롭스의 동굴에 갇히게 되었을 때 우리는 너무나 쉽게 공포해지거나 혹은 분노에 불타서 맞서 싸우려 할지도 모른다. 그러나 이 이야기의 교훈은 간단하다. 직접 부딪혀서 싸워 이길 수 있는 힘이 내게 없다면 그 괴물의 힘을 빌려 목적을 달성하라. 그리고 그 힘을 빌리는 순간에도 우리의 내면에 꺼지지 않는 이성의 불빛을 유지해야만 최후의 승자가 될 수 있다. 그래야만 동굴이라는 폐쇄된 세계에서 벗어나 다시금 자신이 가야 할 길을 찾아가는 자유를 되찾을 수 있다. 내 안과 밖에 존재하는 키클롭스, 그것을 죽이지도 죽임을 당하지도 않는 길. 오디시스가 보여준 이 지혜는 결국 우리가 힘이라는 것을 어떻게 다루느냐에 관한 가장 깊은 통찰을 제공한다.